그러다 보니 지금 제가 아까 뉴노멀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대다수 안 돌아올 것이고 내년부터 이 모든 사태를 지켜본 현 학생들은 절대로 지원 자체를 안 할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를 누가 기꺼이 나 이 공부하겠습니다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공계 R&D 삭감하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삼성 없앨 거야, 원전 없앨 거야 해놓고 공대 니네 왜 안 오니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싶은 걸 그냥 꺾은 거죠. 네, 그 생각 못 해봤네요.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새로 정말 새로운 그 어떤 규정을 만들어 놔야 되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새로운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는 오히려 너무 늦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지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유인책을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뭐 지금 이거는 당론으로 정해지거나 제가 네. 구체적으로 지금 포트폴리오를 다 만든 건 아닌데 네. 저희가 저희 정책 발표를 할 때 제가 한번 언급은 했던 내용이에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건 핵심 의료의 공백입니다. 내외산소 문제죠. 네, 그러니까. 내외산소, 응급의학과, 네. 흉부외과, 뇌신경외과 이런 쪽이 문제인데 네. 거기를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왜 할 수가 없냐? 돈이 안 되는 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것도 중요한데 당직이 불가능해요. 내가 365일 당직을 서면서 대기할 수 없기 때문에 네. 한두 명 고용된 병원에서는 일을 할 수 없어서 그 일을 못하는 게 사실은 가장 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근데 또 이 영역은 국가가 최소한으로 보장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맞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서 잘하면 살고 네, 거기서 못하면 죽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나라 지역의료에서 중증의료가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이송하다가 문제가 되는 게 또 문제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소아응급센터 때 똑같은 경험을 저희가 했는데 이거를 소아 전문 응급센터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10몇 군데 만들어 놔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일할 사람도 없고 팀도 안 꾸려지고 이름만 붙어있지 뺑뺑이 돌아야 되는 건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이렇게 10몇 개 사실 다 정치적인 거거든요. 우리 지역에도 있어야 되니까. 다 의과대학 만드는 것도 그런 거죠. 뭐.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한 3개만. 서울 경계는 일단 병원이 많으니까 중부 하나, 영남 하나, 호남 하나, 뭐 대충 뭐 확정은 아닙니다만. 그러면 1시간에서 2시간 안에 다 올 수 있으니까. 네, 다 올 수 있으니 그렇게 해서 이거를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서 흉부외과 의사 한 7, 8명 뽑고요. 신경외과 한 7, 8명 뽑고 소아과도 각 전문 분과별로 두세 명씩 있고 하면 이 사람들이 당직이 당연히 돌아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이 거점 센터로 하고 이거 국가 운영으로 하니 또 뭐 급여에 대한 부분도 뭐 지금의 급여와 나중에 뭐 공무원 연금 정도에 준하는 그런 걸 해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뭐 이거를 막 5억 6억 주라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인 선에서 하되 대학교에서 월급이면 되죠. 네. 네. 대신에 그거를 이제 연금 정도는 보장을 해줘야겠죠. 그렇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건 국가로 운영을 하면서 여기서 생기는 사고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적극적인 진료 과정 중에 생기는 적극적인 진료 과정 중에 생기는 악결과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져 줄 테니 너는 대신에 충분히 최선을 다해라. 대신에 여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나 의협이나 합동으로 감사를 하면 돼요. 그렇죠. 과정들에 대해서는. 아, 대안을 갖고 계시네. 네. 그리고 지금 공공병원들이 안 돌아가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일을 하나하나 같은 돈을 받기 때문에 맞아요. 수술을 많이 하거나 입원을 많이 하면 의사 외에 모든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문제가 솔직히 있어요. 그게 영국 시스템이 그래요. 네. 네. 영국 시스템, 유럽 다 그렇죠. 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 많이 보면 여기에 대해서 짜증나죠. 그러면 뭐 돈을 무한정 줄 거나 그게 아니라 이 의사를 포함해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유인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되지 않냐는 비율이 20%만 돼도 전반적인 해이는 사라집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들에게 충분한 직업적 전문성과 이 용기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큰 돈이 들지도 않아요. 생각보다. 웬만하게 뭐 그냥 앉아서 자리만 보존하고 있는 국공립 그 의료원 시스템보다는 훨씬 더 낫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다소간의 인센티브 도입해서 직원들도 같이 열심히 일을 하게 하면 사실 거기에는 사실 많은 고용이 창출되거든요. 그럼 직원들 많이 필요할 거고 물리치료사 필요할 거고 의료기사님들 필요하시고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딱 3군데만 제대로 된 거점 센터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진짜 좋은 낙수 효과가 생겨요. 여기로 확실히 보낼 수 있죠. 주변에 응급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가벼운 환자들은 가벼운 보고 환자들 내가 보고 보낼 수 중증을 언제든지 있으니 보낼 수 있으니까 열어주겠다 아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로 많이 집중되지도 않습니다. 역시 소아응급센터에서 10년 하시더니 현실적인 네. 안이 나오네. 네, 그렇게 하면 사실 지금 이래저래 여기 뿌리고 저기 뿌려서 사실상 휘발되는 정도의 예산을 고정적으로 투입하겠노라 하는 얘기만 그 정부에서 정확히 하면 지금 수술 다 할 줄 아는데 고용될 곳이 없어서 밖에서 다른 거 하시는 흉부외과 선생님들 많죠. 자기 폐업하고 지금 빚 떠안고 있는 산부인과 선생님들 그렇죠. 저처럼 응급센터 닫아서 소아응급 계속 하고 싶었는데 못한 사람들 저부터도 갈 것 같아요. 다음에 용감하게 하고. 용감하게 내가 좋아하는 일 할 수 있고 그렇죠. 네, 그게 사실 전문가들로서의 정말 기쁨이거든요. 자부심이죠. 자부심이고 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정말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생길 거기 때문에 거기 있다고 해서 낙수 소리 안 들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흉부외과 의사가 뭐 7명, 8명이라고 쳐요. 그분들 싸우겠지만 굉장히 재미있을 겁니다. 학회도 번갈아 갈 수 있고요. 그렇죠. 그 안에서 컨퍼런스도 재미있게 하실 거예요. 네. 그걸 재미있어 하는 의사들의 드라이브를 살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거예요. 원래 다 서전을 하죠. 네, 그런 네. 사람들이 원래 흉부외과 가고요. 원래 좀 이상한 사람들이 소아 신생아과 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공공의료 말만 하지 제대로 국가에서 공공의료에 투입하는 재정 자체는 사실 얼마 안 GDP 돼요. 대비 다른 나라의 10분의 1도 안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더 쓸 각오를 해야 되고요. 세금에 대해서 그럼 낭비되는 거 줄여야겠죠. 근데 솔직히 세금이 정말로 모두가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렇죠. 이런저런 지원금이나 이런저런 땜빵씩 수가 올리는 이런 것들 다 정리하면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점에 대한 투자를 충분히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응급 그 이송 체계도 정상화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쪽에서 만약에 안 되면 이때 또 원격 의료를 제대로 쓸 수 있어요. 호주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워낙 땅이 넓고 하니까 응급 환자가 오는데 거기 만약에 뭐 신경외과 의사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침대 위에 이렇게 모니터 같은 걸 두고 신경외과로 이송할 수 있는 이 센터랑 원격으로 진료를 해요. 같이 아하. 동시에 진료를 하면서 이런 환자가 있다. 이 다음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럼 이송할 때까지 이렇게 하자. 저쪽에 있는 이제 신경외과 의사와 이쪽에 있는 응급의학과 의사가 소통을 하면서 진료를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그게 정말 좋은 방식의 원격 의료고 디지털 의료고 그런 건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감기약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비대면 진료를 하겠다 이런 걸 하잖아요. 지금 필요한 건 그게 아니란 표가 나오는 말이에요. 거니까. 진짜로 우리가 살리고 싶은 환자가 있고 좋은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고 내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1,000원, 2,000원 더 쓰지만 적어도 내가 갑자기 크게 교통사고 당했을 때 그래도 국가가 나를 최소한의 케어를 살려주겠구나 라는 걸 만약에 원하신다면 사실 저는 이 방향으로 반드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래도 나는 이건 죽을 사람은 죽어야 된다. 어쩔 수 없다. 그리고 국가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니드를 다양하게 충족시켜야 된다. 만약에 이게 국민적인 요구라면 전 이것도 틀리진 않았다고 봅니다. 원하는 그 방식은 지향점을 분명히 하자는 거죠. 영국도 뭐 그게 나쁘기만 한 건 아닐 거예요. 이유가 있으니까 그 시스템대로 가는 거 물론 뭐 못해서 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 분명히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그 문화가 있는 거고 유럽도 그들의 GDP 내에서 그것이 지속 가능한 의료니까 일단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한번 우리가 컨센서스를 모아봐야 네. 될 필요가 있네요. 그러니까 사소한 그 잔잔한 병들은 각자 자기 돈으로 치료받더라도 각자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 좀 올리고 지금보다는 더 네. 많이 내게 하고 자기 부담을 지금 자기 부담이 사실 굉장히 적거든요. 소아과는 공짜죠. 뭐 510원 내던데요. 네, 그래서 보면 소아급실 있어 보면 처방전 한 3개 가지고 오세요. 아침에 여기 맞아요. 갔는데 여기 설명이 별로라서 점심 때 다른 병원 갔는데 여기는 좀 약이 센 거 같아서 안 먹였고 저녁에 다른 데 가서 헤어주사 맞았는데 밤에 또 열이 났어요 하고 응급실 오세요. 진짜로 정말 많아요. 저도 뭐 예를 드문 보면 케이스가 아니에요. 뭐 이제 우린 처방을 이거는 사실은 치면 낭비를 국가가 조장하는 거예요. 앞병원에서 처방받은 게 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가 낭비를 조장하는 거예요. 왜 이건 그러셨어요? 국민에게 뭐라 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쓰도록 맞아요. 만들어 놨는데 응. 그렇게 쓰는 게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죠. 이건 국가가 제도를 잘못 만든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규제를 하면 내가 어리범 표가 떨어지겠군요. 그래.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한 그러니까 저는 국민도 충분한 상황들을 이해를 하고 네. 제도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게 지금 저도 그 생각은 못 해봤어요. 그냥 소소한 걸 전부 국민들한테 다 배려해주는 정책을 갈 거냐 정말 생사가 오가는 것부터 우리가 먼저 네. 중요하게 할 거냐는 관점을 놓고 본다 그러면 네.
그것도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될 네. 문제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부에 요구를 하는 거는 정부가 지금 10년 뒤, 20년 뒤 우리나라 의료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있냐. 네. 그럼 그 방향성에 맞게 가야 돼요. 진짜로 영국식, 유럽식을 갈 거면 빨리 많이 뽑고 그 키우는 재정도 정부가 투입하고 그래서 빨리 공무원화로 전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동의하면. 네, 동의하면. 국민이 근데 동의하면. 만약에 그게 아니고 그러면은 그때는 사실 의료의 발전은 어느 정도는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중증 의료나 빨리 진료받는 것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멀리 볼 거 없고 그냥 네, 영국하고 영국을 캐나다 보면 돼요. 네, 네, 이번에 맞습니다. 뭐 코로나 사태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 제가 방송 여러 번 했었거든요. 코로나 초기 때 영국 같은 경우는 사망률이 25%를 넘었었어요. 우리가 1%를 넘지 않을 때 영국은 25%를 넘더라고요. 네.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도 냉정하게 의사들이 잘하고 있는 점, 잘못하고 있는 점 이런 점에 대해서 냉정하게 객관화시켜서 볼 생각은 안 하고 배가 아파서 의사들 많이 뽑아야 된다. 의사들 월급 깎아야 된다.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얘기한다 그러면 답 뭐 없는 저는 사실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얘기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그런 하고. 게 배 아픈 심리도 상당히 많이 깔려 있다는 게 제가 본 근데 느낌은 사실 그래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저는 솔직히 이거는 제가 의사니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 의료계도 그러면 이 국민들에 대한 설득이나 아니면 사회와 융화되고자 하는 노력을 어느 정도 했는가? 저는 그것도 솔직히 오히려 맞아요. 제가 의사기 때문에 부족한 이거는 면이 묻고 많죠. 싶긴 하고 네. 앞으로 우리 의협이 나아가야 할 방향 지금 제가 그냥 의사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의협이 나아가야 할 방향 대학병원이나 개원가에서 해야 될 방향도 사실 어느 정도는 그럼 전문가로서의 우리가 자존심에 대해 얘기하려면 그래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일부 인정은 해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 소홀했던 것도 일부 맞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대한 감정적인 거는 쌤쌤이라고 치자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발전적으로 뭘 해야 되는데 라는 부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10년 전에 가능했던 의료가 지금 가능하지 않아진 것들을 많이 봐요. 제가 마지막에 그만둘 때 중부지방에 소아장중첩증을 정말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그렇죠. 뭐 정말 진단하면 별거 수술하면 아니에요. 되니까. 그런데 이거는 시간을 놓치면 큰일이 되는 병이기도 그렇죠. 해요. 장이 녹아버리니까. 네. 그런데 이거를 정말 별거 아니잖아요. 예전에 2차 병원에서도 다 했고 아무 영상의학과 소아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만둘 무렵에는 중부지방에 야간에 소아장중첩을 풀 수 있는 응급실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바르메네마에서 하는 걸 안 했어요 그러면? 요즘은 에어 리덕션이라고 공기로 공기로 빼는데요. 빼는 게 있나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게 중부에 없어서 그걸 경기도로 보내면서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그 시간 놓치면 나중에 네. 절제 수술해야 돼요. 이걸 못 봐서 전원을 보내야 된다고? 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나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의료의 쇠퇴고 의료의 후퇴고 국민들이 피해를 직접 보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일부 감기 진료 3번 볼 거 2번만 보고 뭐 아니면 1,000원 낼 거 2,000원만 내고 그래도 인프라를 우리가 구축해서 앞으로 미래 세대에도 좋은 의료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하는 방향이 더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원내에 들어가시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영남, 호남, 중부권의 중증의료센터를 이게 기재부도 통과를 해야 되고 보건복지부도 통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복잡하긴 한데 지금 저는 영남권 같으면 부산대학하고 경북대학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할 수 있는데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가 이렇게 뭐 국립대학교니까. 네. 근데 지금 아무튼 그 재정에 대한 것 그리고 법적인 보호에 대한 것 이게 담보되지 않으면 거기도 지금 사람을 못 뽑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주면 차라리 그냥 그렇지, 기존의 그렇죠. 시설을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죠. 그쪽 호남 굳이 같은 새로 할 경우에도 필요가 전남대도 없죠. 있고 다 돈이 전북대도 들고 있고 세금인데. 네, 그걸 충남도 있고 충북도 국립대 있고 세 군데만 딱 지정을 해서 네. 뭐 치열하겠습니다만, 근데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맞는 중증 환자들을 보는 선생님들한테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주변에 만약에 부산대라고 치면 옆에 있는 동아대병원 이런 데에도 다 환자들이 점점 더 가게 돼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역의료라는 것을 신뢰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지역에는 의사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지역에 있는 교수님들이 10년 전만 해도 정말 다양한 수술, 다양한 환자를 많이 보셨어요. 근데 지역에 있는 교수님들이 되게 슬퍼하시거든요. 요즘 진단받으면 다 KTX 네, 탄다고. 그래서 대놓고 얘기하세요 저한테. 나한테 와서 수술은 안 받지, 다 그냥 진단. 의뢰서 써달라 그러지. 그렇죠. 우리 병원에서 무슨 수술을 해 이러면서 진짜 슬퍼하세요. 근데
그분들 분명히 다 수술 너무나 잘하시는 그럼요. 분들이고 네. 명이시고 저도 저희 뭐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전부 다 저 어렸을 때 지역 병원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지. 경북대, 영남대, 네, 경북대 네. 뭐 다 동산병원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데요. 그때의 이 프라이드와 이걸 살려놓으면 어느 지금 새로 배출되는 의사보다 다양한 경험과 이런 걸로 내일 당장부터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이 널렸는데 왜 이거를 그들이 다 떠나는 거를 막지 못하는 시스템을 둔 상태로 당장 저부터도 결국 일을 못하고 나온 상태에서 그렇죠. 만약에 시스템 잘 돼 있으면 제가 뭐 굳이 정치하러 왜 나옵니까? 그냥 열심히 소아응급하면 되지. 근데 지금 저희도 못한 상황에서 이거를 저 정도 되려면 적어도 20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20년 한 의사를 그때 배출을 하겠다.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도대체 몇 명일 거고 의학의 발전이라는 게 사실 지금 영상의학과 판독하시는 거 AI 저거 조금만 더 되면 인터벤션 시술하시는 이런 분들은 계속 필요하겠지만 판독 자체는 훨씬 더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로 될 거예요. 초음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사람이 필요한 것보단 기술이 더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이 기술에 대한 도입은 오히려 이건 다 비급여로 막혀 있거나 다 규제로 막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입이 늦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약도 들어오는 게 늦어요. 늦죠. 심지어 늦게 들어오는데 싸게 후려치니까 안 들어왔다가 또 나가요. 네. 그런 거, 이 발전적인 부분은 다 손발을 묶어놓은 상태로 일을 더 빠르게 정확하게 더 적은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다 아무것도 손을 안 대고 못하게 하면서 의사 숫자는 밀려. 이 방향이 과연 이게 맞는 방향인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점이 또 있네요. 네. 그러면 정말 시간은 째깍째깍 넘어가서 5월 달이 넘어가면 유급이 생기고 그러면 큰일이 생기는데 일단 학생들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요? 학생들은 전공의가 들어와야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이고. 인턴이 쉬잖아요. 그렇죠. 인턴들이 쉬는 건 전공의들이 나갔기 때문이거든요. 네. 지금 인턴이 안 들어온 상황에서 4년차가 진급을 한들 4년 본과 4학년이 진급을 하면 내년에 2배수의 인턴 수요가 생깁니다. 그렇죠. 자리는 똑같죠. 못하는 사람이 수요를 생기겠네.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인턴이 없고 전공의가 없으면 의대생들은 휴학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정상적인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네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그래서 일단 그냥 무조건 5월달에 무조건 학생, 레지던트 다 들어오게 그러니까 해놓고 이 로드맵을 짜서 앞으로 핵심 의료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안전을 보장하겠다. 대신 너네 정말 양심적으로 열심히 용감하게 진료를 진료해라. 해달라. 이거는 사실 개인만 알아요. 저만 알아요. 제일 잘 알죠. 나만 본인이. 알잖아요. 그렇기 대충 때문에 하고 날 여기에 대해서는 보내는지. 신뢰할 테니까 일단 해줘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거 이렇게 할 거고 지금 있는 의사들 이미 대접해주잖아. 해줄 거 우리 로드맵 구체적으로 짰잖아. 그러니까 니네 이거 지금 공부해야 나중에 이걸 니네가 누리지. 라는 걸 흉부외과 영역에, 신경외과 영역에, 소아과 산부인과 영역에 그걸 지금 뿌려야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돌아오고 들어오고. 제대로 학문적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공의 협의회에서 의협에서 하는 얘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아무도 그 못 얘기, 믿는 거예요. 그 얘기가 선배 의사도 못 믿는 겁니다. 그 얘기가 그 뜻이군요. 네. 큰일이다 정말. 하여튼 어려운 길에 들어서셨으니까 그리고 지금 저랑도 나이 차이가 한 20년 이상 갭이 나니까 레지던트는 잡아오면 끌려오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것도 또 알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어찌됐든 지금까지 해왔던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서서히 바꿔나가는 게 저는 낫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스템이라는 거는 저수가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지금 환자를 보는 거. 저도 그러면 좋죠. 네, 환자를 저도 보게 그러면 하고. 좋겠어요. 근데 안 되니까. 제일 좋죠. 근데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가지고 아까 그 중점 병원 그게 뭐 또 제가 또 수정적으로 얘기했지만 기존 국립대학 병원들을 중점 예상으로 아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본인이 다치면 서울 안 오고 부산에서 다쳤으면 부산에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다 한 번에 어우러져야 현재 이 의료의 난맥상들이 해결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 국회 들어가시면 이런 문제들 심지어 의사인 저도 몰랐던 이런 얘기들을 하시니 그 진료를 하지 않고 있는 그냥 구름 위에서 탁상 공론을 일삼는 공무원들을 잘 가르쳐서
우리 국민들이 어찌됐든 지금 정도의 의료 수준을 유지하면서 네. 또 중증 예상이라든지 필수 의료기도 의료학과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묘안들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이주영 당선인, 개혁신당의 이주영 당선인 모시고 현재 의료 문제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어느 한 개인의 문제라든지 뭐 어느 한 이해 집단의 문제 이렇게 폄하하지 말고 우리 국가의 어떤 미래 의료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니까 같이 좋은 의견들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